안녕하세요. 바무라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에게 또 다른 반전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도, 이렇게 가장 산업의 핵심 주력 반도체 아성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이 전체적인 국장 코스피, 이 시장 역시도 거의 역대급 한파를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전이 일어날 것으로도 보이고요. 엔비디아, 오늘 새벽 미국 나스닥장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 매출이 94% 이상 올랐고, 이런 이유로 주가는 141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이런 추이가 이 오른 만큼의 지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공고한 다지기를 하고 있다는 것. 살짝 빠지는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이건 다지기 위한 기초공사로 보이고, 기초공사 잘하기 위해선 오른 지점에서 땅을 좀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락장으로 기초공사하고 든든하게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라는 이 쌍끌이 어선이 무한질주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얘네들 둘이 빠져버리면 그냥 거의 노멀한 주식시장이 되고 말 건데, 서학개미들의 이 가슴을 바운스하게 만드는 건 이 두 가지 종목이 계속적인 드라마틱한 자극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삼성전자가 이런 엔비디아에게 밑보인 거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그동안 만발했었지만, 결국 엔비디아가 삼성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품질 논란이라는 엄청난 이 도전에 직면하면서 삼성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엔비디아 납품이 불투명해지면서 거의 4만 전자까지 내려갔던 수모를 당하기도 했는데, 이런 추락 이후에 반등의 조짐이 설설 보이는 것도 젠슨 황, 엔비디아 대만 계열 CEO가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 HBM3 8단, 12단 인증을 패스트 트랙으로 엄청난 가속 붙여서 처리를 할 공산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정말 삼성으로서는 쫀심이 상당히 그동안 상했습니다. 대만 쪽에 이 파상 공세에 니킥을 맞은 상태였으니까, 아마 삼성의 자금력이라면 충분히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 잠재성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 그동안 삼성이 엔비디아에게 공사당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다른 소식통이 아니라 블룸버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온 말들이라서, 젠슨 왕이 홍콩 과기대 명예 박사학위 받으러 그쪽으로 날아갔다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HBM 인증 놓고 패스트 트랙 놓고 처리하고 있다는 언급, 상당히 인상적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이 다른 여타 임원들이 털어놓은 말들이 아니라 젠슨 왕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게 좀 비중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전에 HBM3 인증 이후에 HBM3E까지 인증이 되어버리면 그동안의 삼성의 부진 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고, 새로운 전환점이 생길 수 있는 분기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월요일 코스피 장세에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외자들의 귀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이네요. 지금 5만 중반대의 주가가 자사 주식 매입 그리고 소각으로 주주 환원 차원에서 10조가량 투입한다는 발표와 함께 살짝 올라섰던 주가가 다시 우상향 궤적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아마 극적인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타이밍 좀 잘 잡으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치고 빠지기에 아주 촉각을 잘 곤두세우셔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마도 저점에서 진입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반등의 부메랑 그런 장세를 만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삼성전자의 다음 주 궤적이 어느 정도의 회복선을 타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엔비디아, 블랙웰, 차세대 AI 칩으로 불리는 양산 문제도 발열, 그러니까 이 칩이 두 통을 잘 달고 다닌다네. 가용할수록 열이 발생하는 문제, 이게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난 3분기 때 양산할 계획이었으나 타임라인에 차질이 빚어져서 미뤄졌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된 걸로 보여서
엔비디아는 내년 1월 트럼프 집권기 때 보호무역으로 인한 쉴드, 방어막,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기업은 뭐 엄청난 보이지 않는 암묵적 서포트를 받는 대신 나머지 외국 반도체 기업은 뭐 20% 관세를 때려 맞을 것으로 보여서 엔비디아는 더욱 무적의 함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얘기죠. 아무튼 엔비디아와 삼성은 5여개의 세월을 서로 간에 거쳤습니다. 2024년 상당히 갑질을 할 것으로 보였던 엔비디아의 이 스탠스가 연말 들어서 확 바뀌기 시작을 한 것도 블랙웰 양산에 있어서 공급 라인을 더 추가하는 차원에서 삼성 고대역폭 메모리들을 다수 포함시키려는 움직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젠슨 황, 완전히 뭐 삼성을 황되게 만들 뻔했던 위협이 과연 그가 쓰고 있는 과기대 명예박사학위만큼 더욱 반도체 업계에서 권위적 공격적 사업 영역의 확대가 당분간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내일부터 금융시장, 특히 국내 주식시장은 삼성으로 인해서 요동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이런 맥락에서 아파트 몰빵 분위기에서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선택지를 두신 분들이라면 내일이 또 다른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니 예의주시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이 코스피 시장 정말 뭐 국내 대기업의 주식이 팔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외자가 엄청난 매도를 치고 떠난다는 건 국내 주식을 사지 않는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이거 부동산 시장에서 고스란히 재현이 되고 있는 것도 요즘 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트렌드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금융시장에 요동치는 궤적으로 고스란히 뭐 카피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자본의 가치가 부동산, 곧 움직이지 않는 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자산은 이런 영향을 그동안 덜 받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얘기고요. 지난주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물이 9만 건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금융시장에서 한국 주식 종목들이 팔리지 않는 양상과 똑같은 모습이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래 절벽에 심하라는 말이 키워드들로 도배가 되는 것처럼 집이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돌지경에 이를 정도로 거래가 그냥 딱 멈춰버린 형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뭐 어째. 결국엔 금융시장의 약세 현상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의 전가가 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의 묘한 관계로 인한 치명타를 입었던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 역시도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선 대장주라 볼 수 있는 서울의 대장단지들이 완전히 거래가 딱 멈춰버렸다는 거. 결국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사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뭐 근근히 실수요자들이 거래량을 뚫고 있었던 움직임도 사그러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장세에선 현금 탄화를 확보한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무차별적으로 집을 사들이게 되거든. 잠시 장이 멈춰있는 틈을 타서 진입에 서두르면 이후 집값이 올라갈 때 탄창 갈아 끼워서 무한대로 발사, 매매를 통한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추수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거래 절벽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손절에 가까운 품질 통화 불허를 1년 내내 붙잡고 흔들었던 그런 충격과도 비슷한 거죠. 납품을 해야 할 곳이 손절을 쳐버리면 해답이 없는 거라. 근데 바로 내일부터 반전의 틈새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건 삼성으로선 다행한 일로 보이고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이미 수요들이, 그것도 다주택자들 수요는 1년 전부터 손절을 쳐버린 거고 더 나아가 무주택자들의 손절 역시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역대급 조정장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12월부터 무섭게 그 궤적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신축인데 1억이나 싸게 나왔다는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어조가 섞인 말들이 집주인들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요즘 수도권에서 눈물의 마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2달 전만 해도 마피 거래는 수도권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고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경기도 인천시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인데 이번 주 인천이 본격 마이너스로 매매가가 돌아섰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지표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경기 광명, 트유스 광명 5천 정도의 마피,
그러니까 분양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거래가가 뭐 이보다 낮을 수밖에. 게다가 인천은 갈수록 마피 행렬이 랠리를 이루고 있는데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7천 정도의 마피, 송도 럭스 오션 SK뷰 역시도 5천만원 마피, 송도 자이드스타 3천만원 마피. 송도 쪽 아파트들은 대부분 브랜드에다가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올랐던 전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양상은 더욱 뚜렷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서조차 마피 등장, 하나 포레나 미아가 7천만원 마피가 뜰 정도입니다. 이제 이거 시작이 불과하죠. 본격적 장세는 12월로 들어서면서 기온 떨어져, 가격 떨어져, 분위기 떨어져. 이건 무슨 삼다수도 아니고 세계가 많기는 한데 호재가 아니라 죄다 악재야. 그냥 무슨 올 어라운드 다 떨어지는 모습이 재현이 될 건데 정신 차리기 좀 힘들 겁니다. 그만큼 집값 하락세가 버블 붕괴 시작의 모습처럼 재현이 될 건 그만큼 금융시장에서의 대변화가 하락 궤적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뭐 주식 종목은 대장주들 빼놓고 엄청난 변동성 맞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금융시장에서의 약세는 고스란히 국채 영향을 받은 금리들이 날이 선 채로 예금금리 무진장 내리고 대출금리 무진장 올리는 시소 전략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빚을 진 사람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고, 게다가 빚을 더 이상 지면 안 되겠다라는 공세적 분위기가 수세적 분위기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거래 절벽은 노르웨이 피오르드 깎아지른 듯한 각도로 꺾여져 나갈 것이 전망이 되죠. 바로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 둔촌주공 입주 11월 27일 수요일부터입니다. 근데 난리가 났죠. 잔금 대출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전혀 대출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빗장을 살짝 열어주는 듯 보이면서 아니, 둔촌주공만 왜 대출을 해주냐고 난리가 났지만 실상 대출 현황 뜯어보면 그리 영향가가 별로 또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국민 하나는 3천억 정도, 우리는 500억 정도, 전체 이금융권 합쳐도 7,500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전체 대출 규모가 대략 3조 원에 달할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이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라는 얘기죠. 게다가 신한은 내년에야 뭐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집주인들은 그래도 대출이 일정 정도 풀려서 다행이라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출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래 절벽이 형성되는 이유, 바로 뭐 둔촌주공 보면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 근데 그 비싼 집값 대출로 메꾸려 하니 돈이 잘 돌지 않는 상황에서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둔촌주공 20평대 전세가는 6억 정도 됩니다.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보이고요. 20평대 7억대가 대부분이었는데 낮은 가격 순으로 찍어보면 심심치 않게 6억대 전세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 채 정도가 매매 전세 월세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아마 11월 27일을 기점으로 전세가와 동시에 입주권 거래 가격이 어떤 변동을 겪을지 이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1월 거래도 둔촌주공은 멈춰 서 있을 정도로 뭐 여기도 거래 절벽 수준, 직거래 뭐 18억은 또 취소가 됐죠. 아무튼 전체적인 부동산 시황은 12월이 거의 엄청난 변동성을 크게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지켜보시고 판단 이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결국 내일 이 삼성은 아주 커다란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의 부진을 한 방에 만회할 수도, 또 어떤 가능성의 좌표를 두느냐 관건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 시장, 엄청난 변곡점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은 기회 분명히 올 겁니다. 잘 기다리시면서 선택지를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부랑 한번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